수익론 방송 화요일 밤 10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화영입니다. 저희 수익론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에코프로가 24%, 에코프로 BM이 17%, LG 에너지솔루션 20%, 삼성 SDI 12%, LNF 18%, 포스코 퓨처엠은 16% 급 반등이 나왔었죠. 드디어 2차 전지가 주가를 대역전하려나 싶었는데 오늘 상승분의 일부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볼 2차 전지 종목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에 대한 전략 오늘 미리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레드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장 드디어 2차 전지가 대역전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아쉽습니다. 어떡하나요, 전문가님? 어제 LG에서 20% 올라가고 에코프로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비에 20% 가고 모든 2차 전지가 어제 하루 만에 100%로 반등했는데 어제 같은 날 방송도 없고 갑자기 오늘 에코프로비에 유증 맞은 날 방송하고 있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 하는 겁니까? 내가 방송하는 날만 어제 적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적자나 되게 많이 놀랐을 겁니다. 2차 전지가 그렇게 반등하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렇게 얘기했대. NNF, 에코프, LG에서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적잖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놀란 시장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교육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제 같은 날 제 방송이었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유증 맞은 날 제 방송이 있네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환경이어도 치고 가야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1년 전에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 5만 원대 시작할 때 1년 동안 2차 전지만 향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NF,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퓨처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현 시장에서 저보다 저점에서 시작해서 종고점까지 갔다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허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렇게 빠졌어도 어제 그렇게 반등했어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올라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올라갈 것이다. 이것보다 내가 지금 우리 밑에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에 계신 분들 말고 지금 저를 처음 보는 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은 작년에 저점에서 이번 연도에 5월달 다 정고점까지 다녀온 만큼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현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이고 에코프로부터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번 주에 다 포섭을 해놨고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먹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다른 경제 방송국도 다 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전문가들은 그날 상승한 것만 얘기합니다. 하락된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종목이 몇십 개가 있다고 하면 그 몇십 개 중에서 빠진 건 얘기 안 하고 올라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수준이 다른 전문가 방송에서 그날 상승하는 얘기만 하는 그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맞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 시장에서 누구보다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러한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한층 더 배우시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자,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반도체 탑2, 그 다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수급 쏠리는 환경, 그 다음에 정부의 치월 정책, 배터리 육공주에 대한 포모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야, 포모는 무슨 포모냐? 에코프로비엠 유증 맞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까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까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증 맞으니까 어제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아까 제가 이 밑에 커뮤니티 방에서 우리 시청자들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상증자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난하십니까? 내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유상증자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방송하는 겁니까? 내 방송은 지금부터 수익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송이라고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단단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반도체 탑2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수급 쏠리는 환경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가 그동안 빠졌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가 그리고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뿅!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 방송이었죠? 저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정책의 힘으로 에코프로 BM으로 먼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펀드 정책이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7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거짓말 없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으로 2차 전지 전체를 주가를 먼저 올리는 게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러한 바탕으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어제 에코프로가 상한가가 가고 에코프로 BM이 23%까지 가면서 모든 2차 전지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했나요? 아니에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정책, 이 코스닥 정책에는 시가총액이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있기 때문에 이 펀드 정책에 따라 가지고 현 시장에서 문제점이 코스피, 코스닥 양극화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코스닥 쪽에 있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으로 2차 전지 무조건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대로 어제 에코프로 상가 가고 에코프로 BM이 어제 23%까지 가고 모든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투심을 완화시켰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NST 장에서 포함한 단가가 아닙니다. NNF가 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가 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코프로 BM이 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LG 엔소도 어제 20%라는 반등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겁니다.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어제. 그쵸? 코스닥 쪽에 정책 수급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를 먼저 끌어올리겠다고요. 그쵸? 그리고 7월 달에는 한국판 IRA까지 있고 그리고 현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 정책에는 연기금이라는 큰 돈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돈으로 수급을 분산시키고 코스피 쪽에 있는 수급을 빼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즉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 시나리오대로 적용이 되고 정말 어떤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었고 저만이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진 좋았어. 그렇죠?
근데 일단 제일 최근에 화두되는 문제 이 부분에서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오늘 금이 하락한 이유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정규장에서 하락한 부분은 어제 상승분에 비해서 사실 간지러울 정도였습니다. LNF가 4%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이 7% 빠졌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9% 빠졌고 포스코피체엠이 6% 빠졌죠. 그리고 삼성 HDI가 4% 빠졌고 LG에너지솔루션이 9% 빠졌죠. 어제 상승한 거에 비해서 약과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조정이다, 승부욕이다, 어제 상승에 대한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관의 리밸런싱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외국인들 현 시장에서 3조 원 이상 오늘 빠졌죠. 그 3조 원이 빠졌던 거고 그 수급들이 오늘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기관들이 중간에 매도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아니 주가가 빠져서 기회가 아니고 기관이 매도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왜? 기관들이 매도를 해야 리밸런싱 할 때 내일부터 열리는 기관의 리밸런싱에 맞춰서 기관들이 매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일부터 기관이 열리는 리밸런싱에 따라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가장 큰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관이 리밸런싱을 내일부터 하는데 왜 오늘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레버리지를 매수했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요. 생각을. 왜 매수했겠어요? 내일 리밸런싱 날인데 왜 매수했겠습니까? 수익 만들어야 하잖아요. 수익 만들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던져야 하잖아요. 물량은 던져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리밸런싱이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 확정을 위해서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오늘 매수해줘야 조금 더 높은 성적표로 만들 수가 있고 펀드, 자금사, 운영사 쪽에서도 수익을 만들어서 그 물량을 내일부터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오늘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런 거 아셔야지. 무조건 기간이 사니까 좋다. 기간이 사니까 좋다. 기간이 사니까 좋다. 하지만 내일부터 리밸런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한테 넘기기 위해서 좋은 선적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가를 올린 거고 그 물량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받아칠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연기금이 움직이는 만큼 그 연기금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던지지는 못할 겁니다. 허나 거기서 그 수급들의 일부가 어떻게 분산이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커뮤니티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나리오는 대우는 모두 다 됐지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참 오늘 내가 반성하는 애 참 그런 일이 생겨.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유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쪽에서는 KIS 쪽 분명히 정규장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NST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가 18% 빠지고 에코프로비엠이 19% 빠졌습니다. 유상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유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에코프로비엠의 급등세 공략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 터진 유상증자 소식에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무조건적인 악재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레드 전문가님의 분석 기조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던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죠. SKC 그리고 삼성 SDI까지 모두 이 유상증자 소식을 딛고 전고점
결정까지 날아간 이력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전력을 또 잘 세워야 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형제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시원한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 공부방 큰 화면 통해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론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공부방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 보입니다. 뭐 어떤 분께서는 나 지금 에코프로 형제 비중이 상당한데 어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어차피 에코프로 형제든 2차 전지 좋은 종목들은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그 호가창에 왜 잡혀 삽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그 유증 때문에 NST장에서 우리가 좀 하였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안 되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말이 좀 되게 빨라질 거예요. 빨라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상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 유상을 왜 할까요? 오늘 이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에다가 대주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즉 니켈을 만들고 연 9만 톤의 니켈 제련소로 전기차 약 2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이 BNSI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합작법인으로 이 니켈 관산 채굴권 부분에 대해서 만든 합작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주주로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1조 2천억의 유상증자를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수주도 아니고 유상증자로 1조 2천억이다. 그리고 그 1조 2천억에 대해서 자금은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서 인도네시아 지분 취득을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7,6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법안 양산에 따른 운영자금 및 자녀 투자비 1,500억, 양극재 생산시설에 따른 1,500억, 원재료 매입 및 기타 운영자금 1,300억. 이거 다 합쳐서 1조 2천억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상증자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돈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이 없어 보이죠? 제가 생김새가 제가 한 10,000원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돈도 없어 보이는 애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따가 저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유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중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돈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이 유중 부분에 대해서는 빚이 있거나 사채가 있거나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현금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현금에 따라 가지고 유증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자꾸 메꿔야 하는 거야. 신용카드로 메꿔야 하는 거야. 이 신용카드로 계속 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차라리 빚을 져서 투자할 바엔 이 유상증자가 또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상증자가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좀 고민도 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더 큰 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들한테 변명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가 있다. 주가 상승률 부분은 어제 여러분들 예상치 못했잖아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라간 거. 그리고 이 레드 전문가가 그동안 방송에서 코스닥 정책고 수급을 올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안 믿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 말에 대해서 더 신뢰성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지 마세요. 떨어져도 재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물려서 빠졌고 지금 또 사다가 계속 떨어진 분들 안심하십시오. 우리 장기적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이 있었던 겁니까? 정부 정책에서 레버리지 산장을 그걸 시켜가지고 나머지 종목도 90%다 떨어뜨리게 만든 게 그게 여러분들 잘못입니까? 우리 종목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물려도 돼요. 현 시장에서는 강력한 메가톤이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게 사실 무조건 주주 배정했다고 해서 주주 가치 희석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 제연소 건설에 1조 원을 지불하는 곳은 없고요. 에코그룹한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도 없기 때문에 주주 배정 말고는 답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도깨비들이에요. 실적이 안 좋아서 저 회사 유증하는 거야. 저 회사 뭐가 안 돼가지고 유증하는 거야. 니네 주식 공부하니? 니네 주식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왔잖아요. 그거 전기차 판매 많이 증가되고 어제 테슬라도 8% 올라갔잖아요. 전기차 판매 많이 돼서. 근데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이렇게 유증 소식에 어제 배 아파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되게 안티를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 그거 모르죠? 기관이 내일부터 리밸류싱 한다는 거. 그렇죠? 그 기관이 리밸류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대해서 한번 2차 전지가 어떻게 반등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장에서 니켈 공급망 초격차, 인도네시아 니켈 신규 재연소 허가가 제한이 된 상황에서 니켈 사업자 이 대주주 지위는 향후 연평균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공급망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그럼 현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엔 그렇다면 내일 주가를 어떤 방식으로 막을 것인가? 자, 즉 회사가 스스로 돈을 보고 회사가 지주사가 앞장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120% 정도를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 부분으로 투자를 한 거고 회사가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이런 방식으로 막을 겁니다. 일단은 내일 코스닥이 30주년입니다. 하영 아나운서님, 하영 아나운서님, 저 연세가 30 넘습니까? 아니면 30 밑이십니까? 아래입니다. 아래입니까? 네. 코스닥 동생이시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영 아나운서님이 코스닥보다도 어디입니다. 그렇죠? 아, 이럴 땐 또 부러워요. 젊음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내일 코스닥이 30주년입니다. 내일 30주년으로 정책이 나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는 정부하고 코스닥하고 문밀작업으로 이 양극화 해소하는 부분에 따라서 중간에 기관이 이제부터 코스닥의 자금줄을 움켜쥘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주가를 올리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NNF,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프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LCDI의 불구동력 선량개비로 터트려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막아야 합니다. 주가 하방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빚을 지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즉 앞으로 회사의 실적 부분이 더 커질 것이다. 니켈을 투자함으로써 중국에서 니켈을 200원에 갖고 쓰는 게 제일 싼 거였는데 에코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50원으로 갖고 온다고 하면은 향후 전기차 시장이 패권을 잡을 때는 에코그룹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해서 가격적으로 마진이 중국에 비해서 부족하는 것보다 지금 나중에 추후 마진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니켈 쪽에다가 7천억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20% 내어주고 정말 슬픈 말이지만 20% 내어주고 우리 200%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동안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2차 전지 얘기하다가 2차 전지 빠졌다고 해서 다른 걸로 갈아탑니까? 안 갈아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좀 믿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하세요. 고개 끄덕거리고 하세요. 내일 전면 도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20% 내어주고 그냥 200% 가져옵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내가 이은 얘기, 몇백 프로 이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주식 전문가들이 몇백 프로 수익 났다, 몇백 프로 수익 났다 하니까 내가 그들하고 똑같이 안 되고 싶어서 얘기가 그동안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신뢰성 갖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라도 얘기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 방식에 대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거니까 이 밑에 하단에 커뮤니티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제 시나리오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코스닥이 정책 발표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내일 오전에 동시 호가 때 엄청난 낙폭이 돼 있을 겁니다. 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NST장에서 던진 사람은 누가 던졌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NST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이었습니다.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NST장에서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에 니켈 쪽에 9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그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세력이 앞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면 오늘 당장 NST장에서 겁이 나서 물량을 던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승리를 보느냐, 뭐가 승리가 되겠습니까? 니켈에 투자하면서 앞으로 원가가 마진이 낮아져가지고 수익성이 좋다. 단순히 유상증자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갈 겁니까? 아니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들어오는 물량을 선점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간의 그들의 수급으로 내일 천하제일 단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움하고 에코프로가.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 오늘 NST장에서 폭망하면서도 NNF하고 에코프로하고 NNF하고 포스코퓨처엠하고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즉 2차전지 체력이 조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정부의 큰손이 연기금의 움직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움직여도 시장을 움직이는 건 돈이죠. 그 돈으로 인해서 정책적 반영성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제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이 2차전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일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또 발표가 되면은 우리 낙폭 줄 수 있습니다. NST장보다 더 줄 수가 있고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이번 7월달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판 IIA 가동이 있고요. 코스닥 정책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 성장포도 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데요. 에코프로 중심으로 2차 전지를 끌어올렸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번 7월달 내일부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바로 던지진 않을 거예요, 기관이. 왜?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고 앞으로 선장성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갈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 유상증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그리고 내일 연기금의 리밸런싱, 그 다음에 기간의 양극화. 자, 내일 수급 이렇게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급 백병전으로 시작이 되겠죠. 백변전으로 내일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의 하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일 정말 멋있게, 정말 치열하게 수급 백변전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 이 밑에 커뮤니티 통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 예드 전문가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뿅. 네, 저희 전문가님의 2차 전지 공략주 총 6개죠. 그중 에코프로 형제만이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에코프로 BM의 이 유상증자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이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더 큰 수익성, 예를 들면 SKC나 삼성 SDI와 같이 더 큰 수익성을 위한 또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마침 7월 1일 이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흐름 잘 지켜보시고 2차 전지 대응 전략 새롭게 리뉴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또 이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전문가님께서 바닥을 딛고 일어설 만한 2차 전지 종목까지 알차게 알려준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어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더불어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모두 이 해답을 알려줄 공부방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차 전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론 방송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에코프로 형제 들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제 급등세 그리고 오늘의 눌림에 또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지금 또 실시간 공부방에서 뜨거운 말들 오가고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 소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들 하나씩 풀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어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정책이 중요해요. 정책. 환경이 중요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커뮤니티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못 올라가면 저 이민 가야 합니다. 그 정도네요. 저도 같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 혼자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참 우습게 소리를 얘기한 거고요. 재밌게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하면서 양심은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 그 과정을 알거든요. 잠시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우리 배터리 6공지가 빠져서 힘든 게 아니고요. 예드 전문가 힘들까 봐입니다. 내가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그동안 나하고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반등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 앞에 제가 수장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열정을 펼치고 있을 때가 우리한테 제일 소중할 때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천하제이 에코그룹의 운명은 이 부분에서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밑에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에코그룹 가지고 계신 분들, 에코그룹 앞으로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기금 보고 있나? 연기금 그쪽도 어떻게 하실래? 한국판 IIA 정책이 7월달에 남아있고 이건 정부의 정책이야. 정부의 정책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유증을 해서 인도네시아 쪽에 8천억을 투자하는데 빚이 있어서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마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야. 그렇다고 해서 1분기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2분기 컨센서스가 더 사냥이 되는 법이지. 자, 그리고 현 시장에서 니케이 떨어졌다고? 니케이 이제 반등 초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탄산리튬이 떨어졌다고? 아니, 오늘 탄산리튬 상한가 갔어요. 그쵸? 탄산리튬 상한가 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그룹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부분으로 더 많은 시적 사냥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이틀만 참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간 외에서 외인 기간 빼고 물량 던진 개인들처럼 던질 것인지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내일 전면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에코그룹으로 주가 반등하는 거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 모든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간이 오는 삼성 하이닉스 에버리지 산 건 어제 빠져서 산 거 보이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근처에 똑같은 동종 탓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친구, 선배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이쪽 주식판에 증권사 쪽으로 되게 아는 선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얘들아, 기관은 어디까지나 되게 자본주의야. 근데 이 기관은 정말 중요한 게 이 리밸런싱이 얼마 안 남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을 정부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한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지수 맞추는 거에 선물 지수, 현물 그리고 이 기관이 오늘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리밸런싱 산 이유는 뭐냐면은 성적을 이제 내일 분할 매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를 또 갚아나가야 합니다. 공매도를 갚아나가야죠. 그래야 삼성 하이닉스가 또 반등하겠죠. 그래야 기관이 선저표를 높이겠죠.
내일 그 기관의 리밸런싱 전체로 빼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올 겁니다. 전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생산 보조금 내년 도입은 무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 보조금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을 늘려줄 거고요. 이 보조금은 예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제 혜택은 영구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업이익률 만들어주면서요. 이 이익률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실 제가 정말 저희 세상에서 힘든 게 뭐냐면은 저도 그날 상승한 것만 얘기하고 싶은 주식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양심을 파는 느낌이더라고요. 몇십 개 종목 얘기하고 그 중에서 근데 제가 2차 전지 이 육공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니까 저도 참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중고점까지 한번 다녀오고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이 시간에요 적게 빠져도 겁이 안 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맷집이 키워졌다고 할까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맷집 키워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뭐 이제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후에 틀린 적은 없잖아요. 제가 이 법적으로 만약에 금감원에서 나한테 요구를 해도 이 법적으로 제가 자료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된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여기서 전문가님께서 전고점 다녀왔다라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이 삼성전자의 상승률 215%인데 삼성 SDI 203%입니다. 네, 생각보다 2차 전지 잘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불어 그 어떤 방송을 틀어봐도 이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 종목들 잘 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방송이 잘 없습니다. 레드 전문가님, 그만큼 확실한 분석과 데이터, 공권적인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주고 계신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2차 전지 종목 잘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LNF,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형제까지 좀 우량주 위주로 전문가님께서 전략 짜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 공약주에 대해서 어떠한 상승 재료들이 있는지 저희 큰 화면 그리고 PPT 통해서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종환 아나운서님. 네. 앞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럼요. 아나운서님도 여기 바에 담갔어. 그럼요. 에코프로비엠 민주죠. 아직?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꺼진 불도 3번 보자. 정부에서는 이 꺼진 불 3번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 꺼진 불 3번은 보자가 아니고 4번은 보자, 5번 보자, 6번 보자 이것도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유상증자에 8천억이나 합니까? 인도네시아 니케에 투자하기 위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커뮤니티 방에 계신 분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버디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어제까지 반등했다고 야후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유증은 되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한테 포모를 주려고 합니다. 그 포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종목의 제휴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의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에코프로비엠 20% 만약에 빠지더라도 중간에 코스닥 정책,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있을 한국판 IRA 그리고 시적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반등한 그 고점보다는 더 많이 반등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음 때는 이것보다 더 낫겠지. 그런 생각으로 마음 편안히
장기 투자 형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바탕으로 오늘 좀 방송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개별 재료에 대해서 종목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번적으로 그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내일은 단장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안에 뜨지 않게 제가 이걸로 다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초격정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과연 아재인가? 과연 호재인가? 과연 니케 투자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있는 세력주들이 들어오면서 하방을 막아줄 것인가? 아니면 내일 간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던지는 개인 투자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서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 라운드 1입니다. 아시겠죠?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언급해주신 키워드들 저희가 다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발 IRA 세액공제, 그리고 코스닥 30주년 정책, 그리고 2분기 실적,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이 키워드들의 공통 분모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결국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석해 주신 건데요. 방송상 미처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2차전지 함께 대응해 볼 수 있는 공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2차전지 관련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고요. 저희 벌써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팬분들께서 오늘 이 에코프로비엠의 유상 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마지막으로 이 2차전지 주주분들께 좀 힘이 날 수 있는,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2차전지 주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순간에 그동안 노이즈 때문에 빠진 거지 시장의 종목들의 펀더멘털 배터리 유권주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반기에 삼성 하이닉스한테 포모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정고점 탐환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만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했지?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